자, 오늘 꿈은 두 개지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꿈을 보면은 짧은 꿈이죠. 그래서 두 개를 했는데 그는 아내와 함께 다소 친밀한 상황에 있다. 아까 말했듯이 어찌 보면은 다소 친밀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줘요. 근데 의외로 그 나중 분위기는 안 좋아지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꿈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 이 꿈꾼 사람의 소망이고 바람일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요. 평소의 스타일이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것 같았다가 느닷없이 이제 나빠진다든가,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못 맞추는 거죠. 어찌 보면은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든가, 두 사람이 같이 늘 삐딱하게 나간다든가, 이제 이런 아마 평소의 그 패턴이 꿈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거를 우리가 꿈을 통해서 짐작을 하는데 모든 걸 다 현실로 그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패턴, 그 패턴의 유사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아내에게 부드러운 면을 보이길 원하지만 아내가 이제 상당히 냉랭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남편은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 노력을 아내가 안 받아준 걸로 볼 수 있지만 또 아내 측에서 보면은 진실성이 없는 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는 매우 진지하게 아내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 진지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죠. 아내에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관계를 허락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양보해서 얘기한 건데 이제 아내 입장은 그게 무슨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관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이에 아이들, 아니 15살쯤 된 맏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 아이들과 그 15살쯤 된 맏아들이 동일시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이들로 대변되는 그 안에 맏아들이 있는데 거의 아이들을 두 사람 사이,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이 맏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서먹하고 어색한 그런 관계를 대리하는 중에 맏아들이 대표자다.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의 대표적 표상이다. 두드러진 대표적인 표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맏아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더 이상 대화를 잇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1항, 2항, 3항의 가능성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죠? 가능성이 쭉 있으니까 1항을 나라고 하는 주체 나로 해보자. 그럼 2항은 아내죠. 그러면 이제 나와 아내 사이를 지배하는 거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합리적 사고죠. 합리적 사고고 또 그 사이에 있는 게 15세 아이들과 15세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15세 맏아들은 이제 엄마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합리성은 이제 나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사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합리적 사고방식을 견지하는 나, 주체와 정서적 분위기를 중시하는 아이들, 특히 15세 맏아들로 대변되는 아내. 이게 이제 그 아내를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감지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긴장과 갈등이죠. 그것은 합리성과 아이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될 거다. 그래서 맏아들은 주체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어찌 보면은 이 맏아들이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실제 맏아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그 꿈꾼 사람의 어린 시절이거나 이것을 꼭 그림자로 하기는 무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적인 성향은 있지만 되게 그림자는 동성애 비슷한 나이 또래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15살 먹은 아이로 나타났으면은 이 사람의 어린 그 시절을
아마 이런 성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말은 책에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또 혹은 아내 입장으로 보면 아내의 어린 정서적인 그런 아니무스로 볼 수도 있겠다. 응?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항이 이제 합리적인 주체죠. 이제 첫 번째 한 것하고 지금 비슷한 똑같은 구도로 내가 나눠놨어요. 이 항은 정서적인 아내인 거죠. 아이들로 대변되는 정서적인 아내. 3항은 대립과 긴장과 갈등, 분열이 이제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 것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이것을 풀어본 거죠. 그래서 3항이 이제 그 두 사람 사이 주체와 대상, 기호와 대상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분위기를 얘기한 거죠. 첫 번째는 원리를 얘기했다면 어떤 신념이라든가 어떤 그런 원리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분위기, 그 무드, 그지? 분위기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립과 이제 긴장과 갈등과 분열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배경의 친밀한 상황은 긴장과 갈등을 은폐하기 위한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긴장과 갈등을 은폐하기 위한 제스처나 속임수로 보인다. 네. 응?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 1항이 나 주체라면 2항을 안 해 또 여전히 이제 3항은 중간에 성 문제가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성 문제가 있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아이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중간항에 그 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아이들 문제가 이제 성 문제하고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나와 아내 사이에 있는 성 문제. 성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어찌 보면. 성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게 일반 원리와 법칙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망 해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아내 사이에 있는 성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신념이 달라. 이해가 다르고 그리고 그 갈등은 아이들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자꾸 아이들이 방해하는 거죠. 서로 진지한 대화를 못하게 해요. 아이들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심리적인 억압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꾸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 특히 마다들의 신경증으로 인해서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나 또 두 사람의 성 문제가 또 자녀들로부터 야기될 가능성 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꿈을 꾼 사람의 일방적인 또 합리성, 일방성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번 꿈은 그 아이들의 양육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과의 관계 또 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자꾸 그 사람의 그 합리적인 성향 때문만이라고 몰아붙이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꿈을 보면서. 오케이?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에서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하지만 성관계를 거부하죠,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자 환자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아내가 합리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죠. 근데 환자의 태도는 정서적인 대화보다는 이성적인 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의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의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소위. 확신. 더 이상 양보 못해. 뭐 이런 거. 환자는 부부 사이의 애정관계까지도 합리적인 혹은 사회적 규범, 윤리적인 규범 혹은 부부간의 계약관계로 이해하고 있어요. 최소한 부부관계라면 이렇게 해줘야 계약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요. 그는 아마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역시 매사에 합리적인 준거를 제시할 겁니다. 야, 최소한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 정서의 부재는 일방적 사고로 이어지고 무의식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죠. 감정의 부재가 되면 결국은 일방적 사고고 분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아이들, 특히 15세 정도 된 마다들, 8개월 때 장염으로 죽을 뻔했대요. 마다들이. 그 마다들의 개입은 이들의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꿈에서 자녀들과 마다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어요. 꿈을 보면 단순히
자녀로 인해서 뭔가 막히고 방해받고 원활하지 않구나 이 정도를 알지 뭐 정확히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모르죠. 그래서 현실에서 아내는 맏아들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 꿈꾼 사람은 남편은 맏아들을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난다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는 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자기 그림자가 또 투사돼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환자는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하는 애예요. 왜? 얘기를 중단하는 거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죠.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교육 방침과 또 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막대 먹지는 않죠. 그죠? 자녀들로 인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중단된 것은 자녀들이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지? 오히려 갈등을 또 억압하게 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이 자녀들의 양육 방식이나 소통 방식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보니까 또 이래 인해서 성적인 관계가 또 소원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은 이 꿈이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성적인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의 문제는 오히려 더 깊은 문제가 그 속에 있다. 이제 사실 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죠. 어찌 보면은 관계가 풀어지면 얼마든지 성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기호 3항으로 얘기해 보면은 나와 아내 사이에는 친밀한 분위기가 이제 배경으로 처음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이것은 위장된 거다. 응?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대로 이제 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내가 있는데 이제 성 문제가 이제 돌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분위기는 성적으로 가까울 수 있는 건데 반대되는 이제 그런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합리적인 주체예요. 그리고 아내는 정서적인 대상이죠. 이성과 감성이 만나는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대립과 긴장과 갈등과 분열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반전에서는 나는 이제 보면은 자녀와 소원 멀어져 있다는 나예요. 그죠? 그리고 아내도 자녀와 소원 되는 것으로 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자녀 편에 든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아들하고는 이제 동일시된 그래서 아들이 오히려 아내 편에 서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어찌 보면은 아내 입장에는 소원보다는 자녀와 동일시가 더 가깝네요. 그지? 동일시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나와 아내 사이에 자녀들 또 15세 맏아들이 있다. 결국은 정서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관계에 있다. 이게 간단하지만 이제 이렇게 풀어봤죠. 그죠?